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겨드랑이 절개를 꼭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드시.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 원장과 자세한 상담을 하고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부분과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된다면은 겨드랑이로 얼마든지 재수술도 가능하다는 거를 조금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기의 가슴에 원래 맞는 보형물을 재수술의 경우에는 꼭 첫 수술 때보다 신중하게 고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안녕하세요, 카이성형외과 대표원장 조용현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재수술을 고려하고 있을 때 정말 많이 원하기도 하시고 궁금해하기도 하시는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러면서 케이스 리뷰를 하나 같이 할 건데 다른 게 아니고 첫 수술을 겨드랑이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최근 트렌드는 첫 수술도 밑선으로들 많이 하시는데 겨드랑이로 첫 수술을 했던 환자분들이 가슴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가슴의 모양이나 촉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면은 재수술을 하기 위해서 여러 병원을 찾아보시기도 하시고 첫 수술을 했던 병원에 가보기도 하십니다. 근데 재수술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겨드랑이로는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듣고 좌절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케이스의 환자분도 자기가 수술했던 병원에서도 겨드랑이로는 안 된다, 찾다가 저한테 오셨던 케이스인데요. 재수술을 겨드랑이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구형 구축이 심하게 온 경우에는 재수술은 겨드랑이로는 불가능해요. 구형 구축이 생긴 피막과 주변 조직의 유착들이 심하기 때문에 그 유착을 다 풀어줘야 되는데 겨드랑이로 내시경을 잘 해본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보형물이 파열된 경우예요. 이건 절대적인 경우는 아닌데, 보형물이 파열돼가지고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면은 보형물의 껍질 밖으로 흘러나온 젤들을 아무리 잘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거를 하는 통로가 겨드랑이 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거하면서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낸다 하더라도 그 젤이 어느 정도 엉겨 붙어 있게 되고, 그 남아있는 젤들이 나중에는 이물 유가종을 형성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건 또 한번 케이스로 다뤄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형 구축이 심하게 왔다거나 보형물이 파열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뿐이지 재수술을 겨드랑이로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수술은 이중평면법으로 수술을 해서 보형물을 근육으로 이렇게 덮어놓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불완전하게 되면서 근육이 완전히 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래쪽이. 그러다 보니까 근육 뒤쪽으로 보형물이 거의 다 갇혀 있는 경우였고, 그 영향으로 보형물이 많이 위쪽에 올라와 있고, 팔을 쓰려고 할 때마다 보형물이 근육 때문에 이렇게 밀리면서 바깥쪽으로 쭉쭉 벌어지는 보이는 환자분이었습니다. 정면에서 보셔도 가슴이 조금 어색하게 보이고 양쪽으로 짝짝이인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살짝 측면에서 보시면 보형물은 많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어서 유두가 땅을 보면서 이렇게 꼬꾸라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겨드랑이로 절개를 들어갔고 원래 있던 보형물을 제거한 다음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본인의 피부 두께도 1cm 이상으로 두껍고 근육에 이렇게 갇혀 있어서 출렁거리거나 흔들거리는 게 전혀 없었어요. 조금 자연스럽게 노는 느낌의 가슴을 원하셔서 이중평면으로 되어 있던 보형물을 근막하 삽입법으로 바꿔서 위치시켰던 환자분의 케이스가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환자분의 보형물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환자분께서 예전 병원에 있던 사진들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이 부분은 편집해서 사진만 일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슴이 작지만 높이가 좀 있는 그런 가슴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근데 여기에 보형물 중에서도 이 프로젝션, 가슴을 앞으로 뾰족하게 밀어주는 타입의 멘토 엑스트라라는 보형물을 사용을 하셨던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정상적으로 수술이 됐다 하더라도 자연스러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환자분께 보형물은 더 커지지만 좀 낮은 타입의 보형물을 쓰면 좀 자연스럽고 그래도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고 추천을 드려서, 재수술의 경우에는 근막하로 삽입이 가능한 보형물 중에서 좀 낮고 형태 유지가 잘 되는 타입인 모티바라는 보형물의 미니 타입을 권해드렸던 케이스입니다.
수술 후의 사진을 보시면 정면에서부터 이게 일주일밖에 안 된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자연스러워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살짝 45도 정도 옆으로 기울였을 때에는 이 쇄골부터 유두까지 떨어진 라인도 스트레이트하게 아주 예쁘고 자연스러운 라인이 만들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게 첫 번째로 겨드랑이 절개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비해본 케이스가 되겠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겨드랑이 절개를 꼭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드시.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 원장과 자세한 상담을 하고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부분과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된다면은 겨드랑이로 얼마든지 재수술도 가능하다는 거를 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기의 가슴에 원래 맞는 보형물을 재수술의 경우에는 꼭 첫 수술 때보다 신중하게 고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케이스를 같이 준비해봤습니다. 이상 카이성형외과 대표원장 조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